지난달 25일 오후 11시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가입니다. 소방대원 3명이 길을 둘러보는데요. 잠시 후 한 명이 급히 갔던 길을 되돌아오더니 뒤이어 또 다른 한 명이 뭔가를 손에 들고 뛰어옵니다. 바로 소화기인데요. 무슨 일이죠? 대기 근무를 하다가 바람을 잠깐 쐬고 들어왔는데 밖에서 타는 냄새가 좀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뭘 태우나 하고 확인차 잠깐 나갔었는데 연기가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타는 냄새를 쫓던 중 짙은 안개를 뚫고 치솟은 건 다름 아닌 불길이었습니다. 어머. 화재 현장은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이 탔네요. 왔을 때는 지금 요 그을린 부분 쪽으로 불꽃이 살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쪽 부분이 농연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화점이 여기일 것이다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화재를 인지한 소방대원들 방화복조차 입지 않은 채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뒤이어 소방차가 도착하는데요. 어느새 1층에서 치솟은 화만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긴박했어요. 당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70대 노부부는 요란한 소리에 밖을 내다봤는데요. 집 안에 계셨군요.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그냥 툭툭 눈을 떠보니까는 연기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해갖고서는 그냥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1층으로 내리려고 그러는데 1층 계단이 그냥 연기에 그냥 막혀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요. 주택 간 간격이 좁아 불길이 번지기라도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 소방대원들은 최초 발화 지점부터 확인한 다음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던 노 부부를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부터 걱정하는 소방대원의 정신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철통 보안에도 택배 기사는 비교적 출입이 자유롭죠?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뒤숭숭해합니다. 기분도 많이 나쁘고 그리고 저희가 인식이 점점 좋아지는 사실 그런 추세였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동안 쌓아온 신뢰성도 있는데 그게 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저희가 위협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도 좀 그렇죠.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반경. 모자를 푹 눌러쓴 이 남성. 초인종을 누르며 카메라를 손으로 가린 채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니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아들이 뭐 납치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돈 1억 원을 요구한다 뭐 납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집인 양 안으로 들어갔던 남성. 강도로 돌변해 아이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아이에게 택배를 건네주겠다며 문을 열게 했던 건데요. 그 말에 선뜻 문을 열어준 아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하고 그 집에 있던 그 테이프로 이제 양손으로 이제 결박하고 피해자 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시간 안에 애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뭐 아들을 죽이겠다. 1시간 동안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은 뜻대로 되지 않자 저금통과 현금 10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아파트를 빠져나온 남성은 택시를 잡아탔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택시를 이제 한 3회 정도 갈아탑니다. 택시를 처음 이제 내려서 이제 가방에 가지고 있던 상의하고 모자 뭐 이런 거를 옷을 또 싹 갈아입어요.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고 나옵니다. 옷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남성. 그 후로 택시를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를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 관내 택시기사에게 문자로 알렸는데요.
동시에 강릉 시내의 모든 도주로를 차단하고 일대 검문을 실시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범행 4시간 만에 한 주택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안하죠. 좀 깜짝 놀라시죠. 뭐. 이게 여기 그런 데로 뭐 나름대로 뭐 보안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살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밖에 누가 오면 엄마한테 전화하라. 문 열지 말라. 가슴 철렁하셨겠어요. 택배기사를 가장해 초등생을 인질로 잡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서비스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요즘 대부분의 택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택배 관련 범죄. 실제로 택배기사가 성폭행을 시도하는가 하면 택배기사를 가장해 금품을 훔치는 일도 빈번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택배라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화되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경계심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것을 범인들은 악용할 소지가 큰 거죠. 택배물을 두고 갈 수 있는 택배 보관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음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아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 동안 괴한의 습격을 받은 초등생은 다행히 다친 곳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